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탈리아는 한국을 거의 없는 나라로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K-팝이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이탈리아는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로 나라 전체가 경침체로 휘청거리면서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매년 최악의 상황을 경신해가는 가운데 현지 언론에서는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던 한국과 자국 이탈리아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한국은 강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에다 K-팝의 세계적인 열풍이 이탈리아에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이탈리아는 한류의 열풍이 매우 거센 곳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문화에 종속되어 있던 이탈리아는 지금 일본풍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어딜 가도 한류의 인기는 거셉니다. 특히 이탈리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선망의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전 세계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문화, 예술 등의 소프트 파워 또한 웬만한 나라를 압도하게 되면서 이미 전 세계는 K-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었던 세계 주요 7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G7 일원인 이탈리아를 경제적으로 따라온 것도 모자라 이탈리아의 1인당 GDP를 추월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한국의 K-팝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가 나오기만 하면 이탈리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킹덤, 지옥,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저도 보지 못한 한국의 드라마를 먼 타국의 이탈리아에서 즐겨본다는 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1위를 차지하게 된 더글로리 파트 2를 비롯하여 강력한 K-좀비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우리 학교는 등 학교를 주제로 한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학교 생활에 대한 선망이 외국의 학생들에게 깊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학교가 드라마처럼 이렇게 살벌한 곳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K-팝 스타와 비슷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지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의 학교 급식과는 대조되는 세계적으로 맛있기로 소문난 한국의 학교 급식 또한 입소문을 타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으로 최근 한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기 프란체스카라는 이탈리아 학생은 1년 동안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녀의 진솔한 감정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처럼 한국의 교복이 이렇게 찰떡같이 어울리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미 한국인의 융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엄격한 교칙으로 인하여 평범한 한국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한국 학교의 가혹한 환경에서 외국인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겠지만 요즘 학교는 우리가 다니던 시절의 학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대단히 많이 놀랐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흙먼지 풀풀 날리고 비만 오면 웅덩이가 생겨 발이 빠지던 끔찍한 운동장을 가진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시골의 어느 학교를 가도 기본적으로 잔디가 깔려있고 트랙이 있는 등 마치 대학교를 연상시키게 할 만큼 현대화된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한국의 학교 생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예의 없이 실내화를 신는 모습에 눈길이 가네요. 자유로운 이탈리아와 비교하여 엄격할 수도 있는 한국의 교칙을 잘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란체스카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던 교내 따돌림과 관련하여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당한 적 없고 주변에서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모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인 나를 경쟁 상대로 느끼지 않은 만큼 자신에게 순수하게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는 이탈리아에는 없는 한국 학교만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제일 신기한 점이 양호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양호실에 대한 기억은 빨간 약 하나 발라주고 침대에서 누워있던 기억밖에 없었는데요. 이탈리아에는 이런 시설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는 선생님을 보자마자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자동으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한국인이 다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아님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알고 선생님이 칭찬을 하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척을 하는 모습을 보아 저와는 다르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네. 본인도 좋고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여기서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탈리아 안 가고. 나도 좋겠어요.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이 몸에 밴 듯한 태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프란체스카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프란체스카는 나도 이탈리아 안 가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생활 또한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자국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프란체스카는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문화와 교류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과감한 결단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프란체스카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프란체스카의 영상에 외국인들의 많은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아무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1년 동안 외국에서 학업을 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 방법과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러한 학교 생활을 원했어요. 나도 프란체스카와 같은 아름다운 경험을 했으면 하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나도 일본에서 1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생활 외 모든 것이 봉쇄되었다. 이럴 거면 그냥 자국 프랑스에 남아있을 걸 그랬다. 대견한 프란체스카. 당신이 이탈리아를 대표합니다.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 휴대폰을 거두는구나. 우리나라도 그런 규칙이 필요해. 프란체스카. 학교에 가자마자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수업을 들으면서 요약을 제공해주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내 도우미가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프란체스카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였습니까? 나는 8학년에 올라가고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부모님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나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라는 부러움이 일색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탈리아는 우리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는 이탈리아가 1000만 명 정도 많지만 산업 구조라든지 1인당 GDP라든지 경제적 규모를 따진다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리그 나폴리에서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에 열광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도 이탈리아로 유독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이탈리아와 많은 교류를 이어가면서 양국 간의 협력 체계가 더욱더 공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